내가 뭐 1억짜리 외제차 탄다고 자랑하고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온라인 세상 안에서는 부자로 각광받고 뭐 남들이 대단해요, 좋아요 눌러줄지 모르지만 본인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뱅이에요. 점점 더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갑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너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자, 오늘은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갑이 되고 싶으세요? 을이 되고 싶으세요? 아마 을이 되고 싶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관계에서 다들 갑이 되고 싶으시겠죠. 갑은 뭐예요? 직장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아마 을의 위치에 있으실 거고, 회사 대표, 사장님이나 고위직, 임원분들은 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주거, 부동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갑일 거고, 아마도 임차인이 을이 될 것이고. 근데 요즘처럼 역전세가 이렇게 심한 시절은 또 임차인이 갑이 되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임대인으로서 을 위치에 아주 되게 많이 섰는데요. 이렇게 우리 모든 어떤 분야, 업종, 이런 장소, 이런 데서 갑과 을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갑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대부분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고 콘텐츠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을 갖고 있고 하면. 여러분 모두 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갑이 좋지만 자칫 본질을 망각해서 진짜 갑이 아니라 갑처럼 보이는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이기에는 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갑 중에 갑인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 어쩌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 그런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몇 명 떠오를 겁니다. 언젠가부터 보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어. 인스타를 비롯한 SNS가 아주 큰 몫을 했죠. 그냥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형편은 너무 평범한데 남들이 선망하는 아주 럭셔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걸 보이거나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이제 대중들은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열광하고 팔로우를 누르고, 그런데 또 돌아서면 실제 생활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뱅이에요. 점점 더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1억짜리 외제차 탄다고 자랑하고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그냥 온라인 세상 안에서는 부자로 각광받고 남들이 대단해요, 좋아요 눌러줄지 모르지만 본인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갑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너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을처럼 보이는데 갑인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의 삶을 좀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몇 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부자분들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이제 꼽히시는 분인데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이세요. 50대 형님이신데 이분은 철저하게 그 아파트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많은 부를 쌓으셨어요. 부동산 투자로만. 지금은 100억 원대, 100억 원대의 건물만 한 17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굉장한 성공을 거두셨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절제력까지 대단하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이 형님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절제력까지 최상이다. 근검절약하면서 아주 한 땀 한 땀 모아 간 거죠. 지금까지. 딱 그런 분이시죠. 이분 그냥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본인이 지금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만 1,000억대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단 2명이에요. 사실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형님이 오너인데 여느 오너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부동산과 임대 현황과 이런 것들 임차인들까지 다 꿰고 있어요. 본인이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고 모든 계약에 다 관여하고 또 임차인이 들고 날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본인이 부동산을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잘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 부동산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뭐 2년 내지 4년, 6년 이렇게 임대 만기가 돼서 나가시면 수리를 하죠. 물론 이제 돈을 들여서 수리팀에 맡겨서 수리를 하는데 이분이 가능하면 페인트 칠은 꼭 본인이 하려고 하세요. 20년 전부터 이제 집을 임대하면서 페인트 칠은 본인이 반드시 계속 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하도 버릇이 되시고 해서 지금도 웬만한 아주 힘들지 않은 페인트 칠은 본인이 다 하신다고 합니다. 일하시는 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한두 분 딱 데리고서 본인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들이면서 그 본인의 부동산 하나하나를 더 애정을 들이고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조금의 노력과 힘은 더 듭니다만 하지만 본인의 사업은 그럴수록 점점 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 행색, 옷차림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누가 저 사람이 건물주일까 싶을 정도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수수하고 청바지에 점퍼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 수천억대 자산가가 물론 뭐 나쁜 차는 아닙니다만 그랜저 타고 다니시거든요. 최근에 그랜저 새 거 뽑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물론 그러시면서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구두쇠다 수전노다 나는 뭐 돈 벌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이렇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절제하고 사시면서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계속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찐 부자죠, 찐 부자. 이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죠. 진짜 관심은 그냥 본인 사업 견고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진짜 좋은 일 하는 거. 크게 생색내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겉으로 보기엔 을이지만, 우리는 이런 진짜 갑 오브 갑의 삶을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말고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만나게 된 제 강의에 예전에 오셨던 수강생 분이신데, 한 6년 만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어요. 6년 전에 식당 하나를 운영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식당 하나 잘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셨는데 지금은 그걸 잘 키우셔가지고 이제 같은 식당을 3개를 지금 직접 직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뭐 식당 운영하신다고 뭐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분이 식당 3개에서 일으키는 연 매출이 자그마치 60억이에요. 60억.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죠. 연매출 60억이고 이 수익 구조도 상당해서 뭐 제가 어림잡아 이제 보이는 이분 연봉 사장님으로서 연봉은 1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 겉으로 보면 절대 연 10억 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딱 겉에서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이세요. 모든 게 뭐 하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면서 카운터와 홀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식당 저 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고 가장 땀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갇혀 입기도 힘들고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은 게다가 그 식당 3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 건물이세요. 제일 처음에 하시던 임대에서 하던 식당, 본인이 하던 식당, 임차에서 하던 식당 그 건물을
결국에 사셨거든. 건물주이기도 하고, 연매출 60억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그 식당에 가신 분들은 저처럼 아는 사이가 아니면 그분이 이 식당 주인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나는 을입니다 하고, 손님들한테도 직원들보다 훨씬 깍듯하고, 지금 60이 다 되셨는데, 어린, 10대 이제 젊은 손님들이 와도, 그냥, 깍깍하게 인사하시고, 존댓말 하시고, 본인이 항상 을 위치에 서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세상에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다가 어디 여러분들 이제 동네나 이런 곳에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리 규모가 작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시거나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돈 내고 음식 사 먹고 물건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이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알부자, 찐 부자들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다만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게 삶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런 좀 약간 왜곡된 겉으로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실 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께는. 진짜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을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을이 아니라는 거. 저도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존경하고 추앙하죠.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세 분야인데요. 부동산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공간 비즈니스,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게을러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다 움직이고 제가 모든 걸 다 하던 것들을 조금은 위임하고, 또 어떤 건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레버리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을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실제로 을이 되기 위해서, 본질적인 갑이 되기 위해서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저는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모든 것들 셀프 수리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지난 달에도 1월 달에도 만기된 경기도의 이제 재개발을 노리면서 갖고 있는 빌라가 있어요. 오래된 구축 빌라예요. 거의 30년 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죠.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은 결국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물건에 계속 수리하는데 돈 들이고 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제가 거의 몸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다 보면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 하지만 그게 또 저로 하여금 진짜 갑 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이 함수관계를 잊지 않게 해주는 행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능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신경 많이 쓰고 이제 이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공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오피스도 저희 매니저님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직접 손님 응대 일부러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무실 하나 비면 일부러라도 제가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렌탈 스튜디오도 하나 이제 인테리어 이제 하면서 제가 직접 또 인테리어에 다 관여해서 조금의 비용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한번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갑이 아니라 진짜 내실이 갑인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지금 시대가 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해서 너무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겉으로는 을이지만 내실이 갑인 그런 삶을 여러분도 좇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1,000만 원짜리 지갑에 5만 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5만 원짜리 지갑에 1,000만 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 말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